네, 안녕하세요. 로이쌤입니다. 오늘은 숄더 4 유닛 8 리딩하고 그래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딩에서 좀 중요한 부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value judgment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 판단은 뭐냐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기준을 가치관이라든지 등등 어떤 기준을 했을 때 어떤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 판단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서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어떠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가치 판단이 무엇인지 매치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먼슬리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기 반드시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아마 먼슬리 때 고득점을 받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paragraph 1 내용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Each day. 자, 각각의 어느 날 after school. 자, 학교 후에 when other boys 다른 학생들은 play soccer. 자, 축구를 하거나 practice 연습한다는 거죠. 자, 또는 for the school play. 여기서 play는 뭐 연극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극을 위해서 연습하거나.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뭔가를 활동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연습을 하거나 또는 ride 세 번째 동사예요. 또는 뭐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럴 때 지금 핵심 내용은 뭐죠? 그렇죠. 테오, 우리는 Theo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그냥 테오라고 할게요. 테오는 goes to the art museum. 우리가 미술관이라는 뜻이죠. 미술관에 간대요. 그쵸? 지금 우리 태호는 좀 다른 친구와 좀 다릅니다 많이. 자, everyone he know.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라 했죠.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thinks 생각한대요. 이것은 좀 이상한데 왜? 일반적으로 다른 어린 친구들, 소년들은 밖으로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태호는 미술관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this is strange. 심지어 even his own family 그의 가족들조차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쵸? 자, own이라고 할 때는 그 자신의라고 해서 보통 소유격 his라든지 소유격 뒤에 own이란 쓰고요. 물론 own 자체가 동사로 뭔가를 소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격 his를 강조하는 그 자신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의 가족들을 입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이거는 지우고요.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자, you want to play sport. 자,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be in the playing with, all of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하고 in the play, 어떤 플레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I will sign you up. 자, 나 sign up이 어디 등록하다는 걸 등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너를 무언가를 위해서 등록할게 학원이라든지 또는 활동적인 하기 위해서 등록시키겠다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엄마가 offer 제안을 한 거예요. 왜? 자꾸 미술관만 가니까는 걱정돼서. 자, 태호는 doesn't tell his mother. doesn't tell.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엄마한테 이러한 사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tell 다음에 사람을 쓰고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쓰면은 누구누구에게 that 주어 동사 이거라는 것을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태호는 그의 엄마한테 그는 태호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has no friend. 학교에 친구들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일단은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사실은 뭐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죠. 아쉽게도 슬프게도.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의견, 가치 판단, 의견,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쵸? 그는 아마도 외로울 것이다. 이 외롭다는 가치 판단은 어디서 왔어요? 그쵸? 친구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자, 의견, 가치 판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가치 판단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가 추론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value judgment라고 합니다. 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opinion. 그쵸? 자, 그의 친구들은 자,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미술관에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 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그림들 이런 게 내 친구다라고 테오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on everywhere. 지금 어디예요? 자, 벽에 있대요. 벽 위에 있대. 그러니까 그림들을 자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슬플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되게 독특한 친구이죠. 그래서 in brilliant 아주 멋진 색깔들과 oil paint 우리가 이거를 유화라고 합니다. 기름 페인트를 그리고 자 pastel 우리가 자 이거는 파스텔이라고 색연필 같은 걸 말하죠. 자 그런 페인트들 그냥 그림들은 모두 테오의 친구들이래요. Today 오늘 테오는 rush to 어디로 갔다고요? Get to the museum. 자 미술관에 여기서는 뮤지엄 박물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술관이라고 할게요. 자 박물관에 도착을 했고 자 도착하기 위해서 러쉬 달려갔고요. 자 after school 자 학교 후에 방과 후에 because 왜냐하면은 그는 뭐예요? meeting some new friend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on exhibition 전시회라는 뜻입니다. 전시회가 이제 열리는 중이래요. 근데 mountain landscape 우리 산 풍경인데 자 자얀 칸은 되게 예술가 중에서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일단은 유명 예술가 자얀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핵심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태호는 지금 일단 소제목부터. 소제목은 뭐예요? 미술관에서 테오가 찾은 친구들과의 세계라고 해서 자 실제 친구는 없고 자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이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내용 요약하자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테오는 뛰어놀거나 그렇지 않고 미술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친구는 없지만 그림이 친구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미술관에 그림 속의 색과 재료를 조화를 하고 있고 자 새로운 전시에 새로운 친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태호는 자 뭐예요? 미술관에 간다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미술관에 가는 거는 시간을 보내는 건 좋다. 이렇게 주관적인 자기 의견을 밝혔잖아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미술관에 간다라는 어떤 사실로부터 이런 생각을 가치를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태호는 자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 또 스포츠를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어떤 가치 판단. 그렇죠. exercise 뭐예요? 운동은 우리한테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여기로부터 연결된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에 맞는 가치 판단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골라보시오. 여기에 맞는 가치 판단은 무엇인가요? 골라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Inside the bright tree. 자, 밝게 빛나는 내부 안에 그 밝게 inside 내부에 lit gallery. 갤러리가 지금 빛난다는 뜻입니다. There are 10 new painting. 자, 몇 개의 그림이 있다고요? 10개의 그림이 있다는 거고요. 각각의 in wood frame. 자, 나무로 된 액자 트리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페인팅 그림은 feature이 무슨 뜻이에요? feature. 그렇죠. 특징을 이루다라는 동사입니다. 각각의 페인팅은 그림을 자 어떤 특징을 이루다고요? 그렇죠. 다른 산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ome of mountain 자 몇몇의 자 그림 산들의 일부는 뭘로 덮여 있다고요? 그렇죠. 눈으로 덮여 있고 why 여기서 why는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대조를 표현할 때 했습니다. others 왜 다른 것들은 green 자 녹색이거나 또는 by가 많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sit on bench. 벤치에 앉아서 그다음에 look at 하나의 그림을 봤대요.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에. 그는 like 좋아했대요. 뭐를요? 대비라고 하죠. 대비 contrast. 자, 어떤 대비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아주 heavy 무거운 black line. 아주 이거 두꺼운 걸 말하죠. 자, 무거운 검정색의 그 산의 검정색 라인과 그다음에 pale blue sky. 우리 pale이 창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옅은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아주 옅은 자 파란 하늘을 좋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대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검정색과 자 옅은 스카이 블루 하늘 어떤 블루색 파란색의 대비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태호는 take out 자 노트를 꺼냈고요. 그 노트를 꺼냈고 그리고 또는 연필도 꺼냈네요. 그래서 begin to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make a sketch 스케치하기는 걸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come and go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small gallery 작은 전시회로부터. 그러나 태호는 sit 앉아있대요.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자 making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를 생략을 하고 바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그리고 뭐뭐 했다 하면 돼요. 자 그리고 making sketch after sketch 자 스케치를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케치를 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there is only one 어떤 단지 한 명의 또 다른 사람이 left in the gallery 남았다는 거예요. 남겨진 여기서 left는 했죠. 남겨진 우리 전시회에 남겨진 또 다른 한 명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는 이거고 주어는 이게 되겠네요. 그는 지금 is sitting on a bench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on the other side 어디에요? 그렇죠. 작은 방에 자 other side 다른 편에 다른 한편 다른 쪽 반대편 이렇게 해도 되고요. on the other side 다른 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태호는 decide to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무시하기 시작했대요. ignore를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그 남자를 무시하도록 decide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왜 무시하도록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림에 집중하고 싶어서. 근데 I don't want talk to him. 자 나는 그와 talk to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왜? 그림에 집중하고 싶으니까는. 태호 think 그 태호 생각했대요. A man 그 남자는 stand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walk to the exit라고 돼 있네요. 출구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stop 자 그 태호 옆에 멈췄대요. 야 태호의 스케치가 태호의 그림이 자 is 뭐와 같았다고요? 자 mountain 자 from very far away 아주 멀리 있는 산과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 산은 small 작았지만은 자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렇죠. space는 어떤 여백이라고 했죠. 빈 공간으로 surround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제목은 갤러리에서 그림 그리는 태호 얘기고요. 내용 요약하자면은 미술관에서 일단은 그림을 감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암과 대비 컨트라스트라고 했죠. 그다음에 명암은 쉐이딩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남아서 스케치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지만은 태호는 일단 무시하고 그림에 집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태호의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네요. 자, 계속. 자, 이제 그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at's an interesting perspective. 야, perspective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래 관점이란 거 있어요. 보는 관점. 시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미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관점이란 것보다는 원근법을 말해요. 원근법. 자 원근법은 뭐냐면 이 멀 원자고 가까이 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묘사하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죠.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죠. 이거를 자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여기는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원근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산이 있는데 어떤 여백도 잘 표현했고 태호가 그 다음에 그런 원근법을 잘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가 comment 자 우리가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태호는 자 is shocked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가 shocked는 충격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는 never show 자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예술 작품을 어느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태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를 눈치를 못 챘다는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because 왜 하면은 그는 worried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 좋지 못하고 내 그림이 그렇게 좋은 실력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어떤 한 남자가 자기 그림에 대해 평가를 하니까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자, he never show his artwork. 그의 예술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치 판단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나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내가 그림을 잘 그리더라도 뭔가를 좀 부끄러워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의견, 주관적인 가치란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he should have more confidence. 자, 그는 자, 이거 가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should have 더 조금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how people 자, 그의 예술 작품을 좀 더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되겠죠. 주관적인 의견이라든지 계속 생각이라든지 계속. 자, shall I? 자,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shall I show you? 너에게 some more sketch. 자, 스케치를 좀 더 보여줘도 될까요? 이제 he asked 묻습니다. 자,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좀 보여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The man. 그 남자는 smile. 웃었고요. 끄덕였다라는 뜻입니다. 태호는 hand. 여기서 hand는 손이 아니라 동사로 건네다라는 뜻입니다. 그 남자에게 그의 공책과 그리고 공책을 건넸고요. 그 다음에 sit quietly. 조용히 앉았대요. 자, as the man turns the pages. 그 남자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이제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태호가 the man 남자가 있고요. 일단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 남자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일단은 그 태호의 스케치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상을 하고 있고요. 태호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나는 좋아한대요. The way 여기서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자, 어떤 방식이라고요? You create texture 너가 질감을 만들었던 그런 방식이고요. 어떻게 그렇죠? With shading 명암 여기서 명암이란 뜻이죠. 명암 명암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질감을 만든 그런 방식을 좋아한다라고 자, the man 그 남자가 remark 말을 했다는 거예요. I like to 나는 자, 그런 것을 좋아해. to. 누가 또 말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그 남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태호는 notice. 알아차렸대요. 그 남자의 손을. 그리고 손가락을.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태호 notice.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시 생략이 됐고요. 그 남자의 손가락이 are stained.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됐대요. 뭘로? 페인트로. 오염됐다는 것을 notice 알아차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his jacket pocket 그 재킷 안에 있는 그 주머니에 there are several colored pens 어떤 색깔 있는 펜들 색연필들하고 그다음 페인트 브러쉬가 뭐예요? 붓이죠. 자, 있었다는 것을 또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he is holding 뭐를 an old tattered sketchbook 아주 너덜너덜하고 오래된 그런 것을 스케치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예요? with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이언 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태호는 exclaim 소리쳤고요. 그다음에 놀랐대요. astonished 놀랐다는 거 이런 사실을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태호가 talk to his famous artist 아주 유명한 예술가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거예요. 자이언칸은 look so much younger 자, 보다 태호가 image 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다는 거예요. 자이언칸은. 그리고 and 그는 so kind 너무 친절했고 자, friendly 아주 친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제 드디어 태호가 누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양 칸을 만났고요. 자, 요약하자면 남자가 태호의 스케치를 칭찬했죠. 그래서 자양 칸을 말하고요. 태호는 놀라면서 더 많은 그림을 보여줬고, 네, 남자의 손에서 화가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명한 자양 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4입니다. That's right. 맞아. 자양 칸이 replies 대답을 했고요. 자, I'm 태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호이고요. One day 어떤 어느 날 I want to be artist like you. 나는 너처럼 뭐예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호가 그에게 말을 했고요. 자양 칸도 shake his head 끄덕끄덕 했던 거예요. No, don't shake it.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했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태호는 look down 이렇게 아래로 쳐다봤고요. Oh yes, he says. 그런 대답했고 자양 칸은 point 태호한테 그 노트북을 딱 가리킨 거예요. 너는 이미 아티스트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죠.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고요. 태호가 말을 했고요. 자, 태호는 자 speechless. 자, 말은 없었지만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행복해서 말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he doesn't 자, say anything else.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자, neither 또한 뭐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뭐가 아니다. 그래서 neither를 쓰면은 자, 주어 동사를 바꿔 써야 돼요. neither does 자양칸. 자양칸도 또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말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just 단지 quietly 조용히 그 방에서 앉아서 스케칭을 했대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아티스트는 surrounded 뭐에 의해서 그 친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채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제목은 태호가 이제 뭐가요? 이제 나도 예술가다라고 realize 깨달은 거예요.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태호는 자양칸처럼 되고 싶다고 말을 했고요. 자양칸도 이미 예술가라고 칭해줬습니다. 그래서 태호는 speechless 말문이 막히도록 with happiness 자 기뻐했고요. 두 사람은 조용히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딩 정리했고요. 이번에 그래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법이 어렵습니다. 문법이 반드시 잘 들어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대명사가 뭐예요? 대명사. 그렇죠. 자,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명사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이다. 태호라고 했어요. 태호를 다시 가리키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he를 쓰잖아요. 이 he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그래요. 자, 이런 he라든지 she라든지 it이라든지 we, they라든지 자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고요. 뭔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지금부터는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즉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걸 말해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자 모두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즉 뭐라고요? 부정 대명사라고 그래요. 자, 다시 부정 대명사는 뭐냐면 자, 이 부는 not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정할 정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자 뭔가 어느 누군가 이런 의미로 많이 쓸 때 쓰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some이에요. some으로 시작하는 거. someone, something, 그다음에 someone이랑 항상 똑같은 의미는 somebody예요. 그래서 someone은 어떤 누군가라는 뜻이에요.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something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근데 이 some으로 시작하는 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긍정문일 때 써요. 언제요? 주로 긍정문일 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예시 문장을 보자면 someone 누군가는 left. 자, 여기서 두고 갔다는 뜻입니다. 버스에 자, 그들의 우산을 두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someone 누군가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someone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somebody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I need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자, 우리가 뭐뭐 thing, someone, something, somebody 할 때는 자, 보통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것도 알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어떤 것이죠. 자, 마실 무언가, 마실 어떤 것을 필요하다. 알겠죠? 네, 선생님이 주로 긍정문 또는 자, 평서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서문은 뭐냐면, 평서형은 뭐냐면, 자, 마침표로 끝날 때. 이거를 평서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자, would you like some tea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 some을 해도 되고 뭐 여기서는 뭐 something으로도 고칠 수 있겠죠. some tea를. 그쵸? 마실 무언가니까는 자, 너는 like 뭐 어떤 것을 좋아하니? 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는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때는 평서문이 아니잖아요. 의문문이잖아요. 그때 왜 something을 왜 썼습니까? 이거 왜 썼을까요? 이때는 anything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배운 거 복습하자면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의문문이라도 무언가를 자, 너 뭐 좋아해? Would you like? 너 마실래? 뭐 이렇게 뭔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할 때 Would you lik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권유를 할 때는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해요. 권유를 할 때는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의문문이라도 반드시 some으로 시작하는 걸 써야 돼요. 뭐라고요? 자, 우리 주로 some으로 시작하는 거는 평서문에서 쓰는 건데 자, 뭔가를 제안하는 의미일 때 권유하는 의문문을 쓸 때는 any로 시작하는 걸 쓰면 안 되고 반드시 some으로 시작하는 걸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ould you lend me? 너는 some money. 자, some money를 something으로도 고칠 수 있거든요. 자, 나에게 자, 무언가를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할 때 이렇게 뭔가 자, yes를 대답하는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을 기대하는 의문문일 때도 반드시 some으로 시작하는 걸 써야 돼요. 다시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자, 원칙은 평서문형으로 some으로 시작하는 거는 써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또는 긍정을 기대하는 의문문은 반드시 some으로 시작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별표한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any는 뭐냐면 자, 이것도 some이랑 any는 원래 뜻이 같아요.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 그래서 anyone이라든지 anything이라든지 또는 자, 사람일 때는 one으로 끝내고요. 물건일 때는 당연히 thing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omeone은 사람일 때, somebody도 사람, something은 어떤 것, 사물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yone은 똑같은 말로 anybody랑 똑같아요. 근데 any로 시작하는 거는 언제 쓴다고요? 주로 자, 부정문이라든지 의문문이라든지 조건문일 때, 즉 평서문이 아닌 경우가 이런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이거든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s anyone sitting here? 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니? 할 때 이때는 someone을 쓰면 안 된다고요. 왜? 물음표를 썼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거는 물음표 썼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예외적인 이런 의문문 중에서도 자, 제안을 하거나 자, 긍정을 기대할 때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때는 자,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할 때는 anyone으로 써야 되고요. 자, 두 번째 if, 이건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if로 시작하는 걸 때는 something을 쓰면 안 되고 anything을 써야 돼요. anything. 자, 어떤 것이 일어난다면은 자, call me immediately. 이거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나에게 전화해라고 했죠. 만약 if라는 건 만약이면 반드시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을 써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I can make delicious food. 자, 선생님. 자, any로 시작하는 거는 자, 평서문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는 any를 쓸 수 없다면서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일 때 any로 시작하는 걸 쓴다면서요. 이거는 자,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고 조건문이 아닌데 왜 자, anything을 썼나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예요. 일단 별표 쳐져 있죠. 이것도 예외인 거예요. 자, 부정대명사가 왜 어렵습니까? 선생님 거 있죠. some은 평서문,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인데 이러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뭐라고요? 좀 중요하다고요. 자, 이때는 anything은 뭐냐면 어떤이 아니라 아무거나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무엇이든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으로 씁니다. 특정되지 않은 것들. 아무거나, 나 아무거나 다 좋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out of anything 이걸 하세요. 아무거나 아무 것이든 out of anything 아무 것이든 out of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아무 것이든 he can make delicious food.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out of anything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out of something은 틀린 겁니다. 다시 out of something은 땡 이렇게 됩니다. out of anything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유닛 9에서 이제 배우는 부정대명사인데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는 뭐냐면은 no는 부정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또는 어떤 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no one, 그다음에 nobody, nothing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할 때는 두 개를 쓰는데, 자, no one이랑 nobody 있죠. no one일 때는 no랑 one을 띄어 써야 됩니다. 근데 nobody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거는 단어가 하나고 원래 no는 이렇게 형용사로 one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no도 부정의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no one, 아무도 그 대답을 모른다 할 때 no one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자, in the fridge. 자, 냉장고예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nothing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영어에서는 자, 부정의 의미를 두 개를 못 써요. 하나만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두 개를 쓸 수 있거든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자,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어를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어는 자, 이거를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중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어를 두 번 쓴다고 해서 이중 부정은 금지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nothing하고 isn't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똑바로 고칠 수 있을까요? 그쵸? isn't를 쓰지 않고 is를 쓰던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isn't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쵸? 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isn't를 쓰고 싶으면 우리 부정문에서는 뭐를 쓴다고 했어요? nothing이 아니라 anything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이거 되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꼭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very는 원래 뜻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very요,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 똑같은 의미고요. 자,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의 의미예요. 전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험 문제로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블랭크를 해놓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체의 의미인지 그때는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선택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something, someone 이런 거 있죠. 또는 anything, anyone 이거 있죠. 이거는 전체 개념과 반대 개념인 거예요. 즉 부분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부분의 의미일 때. 그래서 every로 시작하는 거를 골라야 될지 some, any를 골라야 할지는 해석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전체를 나타낼 때는 every. 그게 아니다. 부분을 나타낸다. 일부분이다. 그때는 someone, some로 또는 any로 시작하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every요. 자, 모든 사람들이 즐겼대요. 콘서트를 지난 밤에. 그래서 자, 누군가는 즐겼다 이런 의미보다 모든 사람이 즐겼다 이게 더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모든 것은 work out. 결국에는 자, work out 잘 해결된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자, something으로 들어가면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잘 해결된다. 결국 이런 의미보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 이렇게 하셔야 논리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연습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머 자, 스탑 하시고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anybody는 자, 아무나라는 의미일 때는 긍정문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anybody가 아니라 자, 의문문 이거는 anybody는 의문문, 부정문 또는 조건문일 때 쓰이기 때문에 anybody는 못 쓰고 자, 의미적으로도 아무도 전화를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nobody라고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정답은. 그렇죠. 우리가 부정문일 때는 일반적으로 자 something을 쓸 수 없고 anything을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긍정문이냐 아니면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이나 이걸로 먼저 따지고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예외는 별도로 암기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어려웠다고요. 자, 교실에는 자 모두가 그렇죠. 가방을 놔두고 떠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 가방을 떠났다 이런 의미보다 everyone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더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someone이 아니라 everyone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이 더 많습니다. 모든이 여기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f네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만약이라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조건절일 때는 someone을 쓰는 게 아니라 anyone을 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let me know 나에게 알려라 라는 뜻이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Would you like to? 자, 이거 의문문인데 자, anything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외라고 했잖아요. Would you like가 뭐예요? 뭔가 제안할 때 쓰는 의문문이랬잖아요. 의문문이라도 제안을 할 때 또는 그 어떤 긍정의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일 때는 반드시 some으로 시작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맛이 뭔가 너 좀 마실래? 라고 했을 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씁니다. 알겠죠? 자, 부정대명사 너무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중등부 올라가서도 이 부정대명사 파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중학교 올라가서 다시 열심히 배우면 되기 때문에 잘 꼭꼭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